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시죠?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세 자릿수를 넘어서면서 어떤 환경이 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각자 저희 어떤 그런 면역 체계를 잘 지키리라고 확신합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아메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지만 직장 생활도 좀 해봤었고요. 또 이제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영업도 몇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겪어보셨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닐 때 그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첫 직장이었고 그 직장에서 그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배워서 내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만둔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한 6년 반 정도 그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경험도 쌓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일을 내가 차렸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금이 들까라는 것을 그냥 혼자서 이제 간단하게 혼자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금액들이 투자금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일조차도 하기 싫고 그 어떤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보기 싫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6개월을 어영부영 보내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제 삶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결국 그거였습니다. 제가 첫 발을 내디뎠던 자동차 분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연관된 그 일만 저한테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자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지금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암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암에는 왔지만 암에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었고 근데 제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치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찾게 되고 또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또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두 번째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그럼 본사가 이제 제가 총판권을 따내서 총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또 하게 됐죠. 이제 기술이 필요한 일이라서 사람을 한 명 고용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사람 한 명을 관리가 안 돼서 그 일을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업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 일은 이제 뭐 자동차에 관련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조차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요. 그 마지막 자영업을 하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보를 제가 캐치를 못하고 이제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르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어떤 세월들을 쭉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항상 저희 스폰서님은 저한테 간간히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술자리가 있고 그렇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이런 자리에 한번 이제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고 첫 번째 갔던 그런 장소에서는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처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좀 의아했고 그리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알려주신 분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면서 몇 번을 어떻게 더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장소에. 그러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로
들이 아니라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아마 초창기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아메이라는 기업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모두가 인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어떤 영상을 하나 띄울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가야지만 나도 안전할 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결과치를 보면 대부분이 선택했던 그 결과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치다라는 거죠. 저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개똥 철학도 생기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그 평범한 길, 이런 길들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오면서 지금의 결과치로 이어졌다라면 지금의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또 다른 나의 어떤 그런 선택들이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미래를 바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상황에서는 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 닥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전과 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남자의 씻기 전과 후가 있는데요. 남자는 씻고 나면 이렇게 핸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여성들은 전과 후가 이렇게 또 판이하게 다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화장발을 조심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과 후가 이렇게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들, 살아가는 것들은 형태들은 비슷하지만 그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환경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6년과 2016년, 1916년과 2016년 똑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지만 신문을 보는 것과 스마트폰을 보는 것 다르죠, 그죠? 한 가정에서 똑같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예전에 그랬지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은 각자들이 전화기를 들고 그 스마트폰에서 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2001년과 2017년인데요. 예전에는 브라운관, TV를 보는 브라운관이 되게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호리호리했어요. 예. 근데 2017년이 지나면서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달로 해서 TV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아지고 있지만 대신 우리들의 몸들은 다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죠.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막 이렇게 신나게 놀면 어둑어둑해도 이렇게 놀 때였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부르는 거죠. 저녁 먹으라고 찾아와 이렇게 96년도쯤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아이를 찾으러 나오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나가지를 않죠. 집에서.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운동 좀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뭐야?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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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귀여운 꼬마가 상자를 보고 택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띵동하고 택배 왔습니다 하고 그 이제 택배원이 배달 기사 되시는 분이 물건을 주는 것들은 저 박스를 주지 않습니까? 택배입니다 하고 박스를 주니까 그 자체가 택배인 줄 아는 거죠.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택배라는 것과 박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겠죠. 그냥 재밌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림들을 지금과 같은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하얀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다들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삼각형에는 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삼각형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각형을 카니자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이 지나고 곧 2021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는 쥐띠고 내년은 소띠의 해인데요. 그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보면 이런 10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압축해 놨습니다. 자, 뭐냐면 소띠라 보니까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느끼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경제들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바뀐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이노믹스라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경제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집이라는 곳에 있어요. 3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3월, 4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뭐 2달 거의 집에서만 이렇게 보내게 되는 케이스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본주의 퀴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생리를 잘 아는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침없이 비보이팅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이제 기업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의 한계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감하게 이 일을 그만둬 버리고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과감한 어떤 변화들을 추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2021년도에 도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라이프, 롤코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높고 낮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죠. 그런 대중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하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오늘 하루 운동.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플로톤이라고 해서 그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는 그런 일도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홈트라 그러죠.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너 이런 어떤 기구들이 많이 이제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차 신상. 자, N차라는 게 N이라는 것은 복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수.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그런 이제 N차 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N을 이제 복수를 의미하는데 요즘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 퀴즈라는 어떤 그런 세대들이 뭐냐면 필요할 때 산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었을 때는 대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대파는 그리고 중고 거래 어떤 중고 물품들의 거래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든다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 그리고 CX 유니버스라는 건 뭐냐면, 고객 감독, 우리 뭐 댓글, 뭐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리뷰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리뷰를 통해서 고객 감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하나의 브랜드화되는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것은 자아를 찾아가는 건데 이것도 저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휴먼 터치. 결국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언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온택이라고 그러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거.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결국은 휴먼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휴먼 네트워크. 그냥 네트워크, 다단계 개념이 아니라 휴먼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컨택에서 언택, 언택에서 온택, 온택에서 어쩌면 앞으로는 그런 세대도 온답니다. 택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액트, 언액트라는 시대도 올 수도 있다랍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에 따라서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가서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도 앞으로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여러분 N잡녀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N잡녀가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이라는 게 다수 이렇게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직장이 10명 중에 3명이 N잡녀랍니다. 본업을 가지고 있고
본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는 거죠. 부업이라는 게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 거. 근데 10명 중에 3명이 이미 그런 N 잡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N 잡느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이미 N 잡느라는 거죠. 그러면 3명은 N 잡느예요. 근데 10명 중에 7명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원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한 가지 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어떤 그런 변화, 이제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유와 공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소유와 공유를 뛰어넘어서 구독 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그런 세상의 변화들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들도 뭐 교육을 받아왔지만 가속이 붙는다,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빨라질지 몰랐던 거죠. 구독 경제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의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소유보다는 내가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죠. 공유 경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택시를 얘기한다면 자가용 택시, 우버 같은 경우에죠. 그것을 타보고 좋으니까 그것을 남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공유하는 거죠. 내가 어느 여행을 갔는데 민박 같은 경우, 호텔 같은 경우 아니면 개인 집 같은 경우 써보니까 거기가 좋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올리게 되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렇게 하는 시대였죠. 근데 그 어떤 체계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구독 경제는 이런 중개 플랫폼이 생략된다는 거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독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소유와 공유의 어떤 그런 시장 규모보다는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가 훨씬 커져가고 있다는, 파이 자체가 커져간다라는 거죠. 커져가는 그 파이에서 사람들은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왜 구독 경제가 중요할까? 물건을 이제 무조건 소유해야 돼. 예전에는 그랬죠. 뭐 차 리스, 뭐 이렇게 렌탈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내가 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똑같은 누군가를 가진 것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하면서 우리 카풀 같은 것도 예전에 있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공유보다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가 묻었던 그곳에 물론 소독은 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묻었던 그곳에 다시 내가 묻는다는 그 자체가 약간은 찝찝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공유를 넘어서요. 매월 정액 요금만 내면 내가 필요한 물건, 서비스, 컨텐츠들을 무제한을 이용하거나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는 이런 구독 경제가 앞으로는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 흐름의 변화 때문에, 시대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 경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 경제에서 이제 구독 경제로 넘어가고 이미 변화 중에 있는 거죠. 많은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름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지 과거에도 우리가 구독이라는 것은 해왔었거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집에서 우유를 받아 먹던가 신문을 받아보는 이런 케이스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한 달에 요금을 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유, 신문 이렇게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시작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백화점 과일 와인 구독하세요. 던킨 스타벅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9,900원 또는 4,900원 내면 하루에 한 잔씩 한 달 동안 커피를 매일 한 잔씩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월정액을 내고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쿡강 같은 경우는 꽃 배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런 분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막걸리도 그렇게 되고요. 남성분들 이렇게 면도기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셔츠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밀리의 서재라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의 어떤 그런 시장들이 점차적으로 파이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요.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제품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 모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총판, 도매, 소매 이렇게 거쳤다가 여러 단계를 거쳤다가 대형 할인점이라는 채널을 축소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채널,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공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유 모델의 비즈니스는 뭐였냐면 제품,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있을 거고요. 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보유자와 또 다른 하나의 플랫폼 회사를 그것을 취급하는 플랫폼 회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소비자의 그 혜택을 또는 제품을 가진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공유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앞으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구독 모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구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도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소비자한테 정기적으로 내가 배송을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알아서 정기적으로 받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독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경제 비즈니스 유형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무제한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적으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컨텐츠들이죠. 넷플릭스, 뭐 MS 오피스 같은 거요. 밀리의 서재 그리고 멜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그런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음악도 무제한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정기 배송량 정해진 날 배송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셔츠 같은 거, 그리고 면도기 같은 거, 생리대 휴지 같은 거, 생필품들은 위주죠. 와이즐리 같은 경우에도 면도 날을 이렇게 매달 공급해주게 되는 거고, 예. 만나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하는 겁니다. 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꽃 배달. 여기에 아메이도 정기 배송,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렌탈용도 있습니다. 품목이 변경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우리 요즘 또 시작하고 있죠. 자동차 같은 거. 일정액을 내게 되면 차를 내가 어느 시기적으로 바꿔가면서 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로 구독 경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 구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메이에 대한 혜택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하면서 내가 쓴 만큼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급하는 그 제품들이 이미 증명된 친환경 제품이고 좋은 제품.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주는 그런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제품들을 생필품이라 그러죠. 이런 모두가 쓰고 있는 이런 생필품들을 여러분들이 채널들이 다양했을 겁니다. 뭐 이마트도 있을 거고요. 코스트코도 있을 거고요. 인터넷 쇼핑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썼습니다. 나눠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치약은 쿠팡에서 사거나 아닌데 근데 뭐 또 다른 휴지 같은 경우는 뭐 11번가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채널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통하는 게 아니라 아메의 모든 것들이 있고요. 그 어떤 제품보다 월등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아메이로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주어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마트에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20만 원 정도를 20만에서 30만 원 정도를 쓰게 되면 캐시 점수를 해줄 겁니다. 포인트 적립을 해주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0.1% 해줍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쓰게 되면 300원이라는 것을 적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에서 30만 원 정도를 쓰게 되면 3% 혜택이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6천 원.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한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돈들을 캐시를 받게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제품과 우리 제품들은 어때요?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또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바꿔줍니다. 하지만 물건에 하자가 없을 때는 단지 어떤 소비자의 변심이 있을 때는 택배비를 다시 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건 소비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30만 원 썼을 때 300원 적립되는 거. 이것으로 끝이지만 아멘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바구니, 전기 배송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아메의 장바구니, 전기 배송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 해서 10만원 장바구니, 20만원 장바구니, 30만원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10만원 이상만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지수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10만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어 놓든, 20만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어 놓든, 30만원 장바구니를 만들어 놓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전기 배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지 전기 배송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포인트 개념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작을 10만원 이상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었을 때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요. 10만원일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5%죠. 20만원일 때는 5%는 만원이 되는 거고 30만원을 5%일 때는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1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2회차부터 5회차까지 매달 전기 배송이니까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5%를 5%에 해당되는 이제 머니죠. 돈을 A 클릭스 머니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포인트로 적립을 되게 되면 그 5,000원을 가지고 아메이 제품을 다시 살 수 있는 현금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머니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5회차까지는 5%고요.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로 올라갑니다. 전기 배송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또 15%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게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게 되면 30만원 기준으로 한다라면 어마무시한 금액들이 돌려받게 되는 거죠.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소비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죠. 원래 기준에는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떤 시대 흐름의 트렌드에 따라서 정기 구독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왔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30주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주년을 이제 토대로 해서 소비자도 어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브론즈 빌더라는 새로운 핀을 만들게 됩니다.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내가 정기 어떤 구독을 하게 된 거예요. 정기 장바구니 SOP를 만들게 되는 거죠.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 상관은 없습니다. 최소 10만 원 이상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써보고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다 보니까 이런 혜택, 왜? 경제는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사람들이 굳이 아메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쪽에 어떤 그런 정기 구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분도 당연히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5% 혜택을 보는 거고요. 6회차부터 11회차까지는 10% 혜택을 보는 거고 1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15% 혜택을 보게끔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장바구니를 또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3분 정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분도 또 알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총 9%라면 한 120만 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 월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또 되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흐름이다라는 거죠. 정기 배송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 지나서 이렇게 3% 하는 어떤 그런 세 분이 시간이 지나서 혜택을 받아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를 받듯이 이분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3%를 지나서 6%가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3%를 지나서 6%가 되고 물론 9%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도 그렇게 성장을 했었다라고 볼 때,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전체 할이 15%, 400만 점수가 이상이 됐을 때는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70만에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케이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장바구니, 어차피 쓰는 장바구니를 통해서 전기 배송을 통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본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응원하는 색다른 방법 N by Nutrilite. 나를 응원하는 색다른 방법 N by Nutrilite.
나를 응원하는 색다른 방법 N by Nutrilite. 이렇게 해주는 곳이 이제 아미라는 회사인데요. 아미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요.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 이념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이 회사의 기업 이념입니다. 처음엔 저도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업 이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창업 이념은 이렇습니다.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의해서 창업 이념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연세 좀 드신 분들 두 분 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고요. 창업한 창립자 두 분이십니다. 제이와 리치라는 두 분이시고요. 이 두 분의 자녀분들이 대를 이어서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세대가 지금 이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들이죠. 계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들은 아니죠.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대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재벌, 재벌 아시죠? 재벌.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들은 다 재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재벌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재벌입니다. 재벌. 예. 외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기업들이요, 돈 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은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시민들,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뭔가 할 거리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대기업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갑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어떤 그런 대리점, 가맹점을 차리서 한다라면 어떤 그런 본사에서 갑질들을 너무 하는 거죠. 갑질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갑질입니다. 그것도 외래어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네. 59년대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출한 걸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나라로 치면 58개국이요. 뭐 홍콩 이런 데는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단 한 군데도 망한 곳이 없고요. 퇴출된 곳도 없고요. 문 닫고 나온 기업 곳도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이제 본사 전경입니다. 저도 갔다 와봤는데요. 저기 이제 뒤에 보이는 이렇게 강이 있고, 그 바로 이제 뭡니까? 그 건물, 중간에 보면 건물 뒤에 바로 호수가 있죠. 저 호수가 우리가 물을 바로 떠먹을 수 있는 7수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필품을 만드는 뭐 세제를 만들고 뭐 어떤 그런 이제 뭐 샴푸린스 같은 걸 만드는 화학회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폐수처를 저쪽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을 바로 떠먹을 수 있는 7수에 속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자체 내에서, 공장 자체 내에서 정화 처리를 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필품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아메이 그러면 뭐 생필품, 세제, 뭐 비누, 치약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화 처리에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이제 미국 미시건주를 그 도시를 일으킨 셈이죠. 왜냐하면 저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보면 울산에는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을 많이 이렇게 뭐 물론 SK도 있고 있습니다만 방어진 쪽에 보면 뭐 거의 현대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해변가로 이래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도로 이름이 아산로입니다.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아산에 호를 썼거든요.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산로죠. 물론 요즘도 뭐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길거리 같은 건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그 도시를 일으킨 분들이 이 두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신용도, 정말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등급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거죠. 여러분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작년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자, 네트워크 마케팅 신천지 뭐 열었다. 여러분 이거 신천지는 그 종교 신천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트릴라이트. 물론 뉴트릴라이트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브랜드가 아메리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라는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뭐 전 세계 어떤 농장들을 직접 가지고 있고요. 유기농으로 어떤 그런 식물들을 재배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그런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뭐 해충 뭐 이런 것들도 없애게 되는 거고요.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과도 좋은 거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중국에서 판매되다가 적발된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 건강식품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좀 이게 무슨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몸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어떤 물론 사기 이런 것도 많지만 사람한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그런 거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가짜죠. 가짜 식품들이 이렇게 판을 또 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몇 번 갔습니다만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중국에는요 세몬 오메가3가 슈퍼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우리가 그걸 보고 저기 아니 뭐 그 세몬 오메가 그 통은 아메리카하고 똑같았어요. 물론 우리가 혈액 순환이라든지 물론 항산화 작용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혈액에 관련된 거는 오메가 3지 않습니까? 정말 뭐 혈전을 뭐 녹인다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은 뭐 혈관을 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는 신중하게 이렇게 가짜 거 말고 진품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농약도 이제 가짜를 만들어 갖고, 자살하던 그 남자를 살렸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가짜가 또 도움이 될 때는 있네요.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게 다른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알아보시고 조금 어떤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싸게 산다라든가 그냥 어떤 그런 증거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화장품이죠.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 모델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도 예쁘지만 Art is try라는 게 뭡니까? 모든 여성은 예술품이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아트, 예술은 is try. 뭐냐면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좀 하이소. 그리고 남성 제품들도 있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우리한테 판매되는 금액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들 명품들이죠. 판매되는 제품들은 너무 단가가 고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알아보니까 원가는 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어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수입 화장품이라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수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에 70% 80%가 물로 되어 있죠. 어린 아이들은 뭐 한 8, 90%가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8, 90%가 인체에서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어떤 깐깐한 물, 이런 물이 아니라 좋은 물입니다. 요즘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그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가족들만큼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체의 70% 80%가 물, 아이의 80% 90%가 물이다라는 거죠. 좋은 물 먹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물 먹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물 드시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이 없는 나라,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수를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스프링입니다.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보다 무섭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또 대피하기 위해서 atmosphere sky, 스카이라는 전 세계 넘버원
공기청정기가 나와 있죠. 물론 자동차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카이, 왜 이름을 스카이로 지었을까?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스카이라 그러면 뭐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최고가 스카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냄비입니다, 냄비. 저는 뭐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20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를 물려줄 수 있는 냄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손잡이만 이런 것만 바꿔주면 정말 새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통 7중, 통 3중이다 보니까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유기농을 찾고 뭐 싱싱한 걸 찾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싱싱한 거, 좋은 거 이런 재료들을 사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통 자체가 안 좋은 거죠. 예, 그런 영양을 좋은 걸 사와가지고 영양을 다 냄비한테 뺏기는 겁니다. 다 날아가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좋은 냄비를 사용해서 좋은 영양들을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때를 뺏겨주는 거죠. 홈리빙. 그리고 이제 사람의 때를 뺏겨주는 겁니다. 예, 이거 이제 뭐 우리 몸을 씻는 것들이죠. 이거 안 쓰는 사람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추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 그리고 원포원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제품은 탁월하지만 어떤 판매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메 유통망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뭐 워낙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내가 쓰는 생필품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채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마트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마트에서 하는 게 만나 뭐 어떤 그런 만나 박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전기 배송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쪽으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소비로 끝나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바꿔가는 형태로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냥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지만 그냥 소비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이렇게 정기적으로 쓰는 생필품들을 정기 배송을 통해서 아메이 제품으로 좋은 제품으로 바꿔 쓰는 거죠. 바꿔 쓰는 겁니다. 예. 아메이에서는 아까 제가 장바구니 SOP처럼 그 혜택 말고도 거기에 따른 또 점수, 또 다른 점수의 폭이 있습니다. 그 정기 배송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혜택들을 금액대로 주는 거고요. 거기에 모든 제품에는 점수라는 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를 모아서 또 다른 어떤 현금으로 캐시백이 됩니다. 이것이 무시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만 점을 모으면 3%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만 점을 쓰면 3%를 6,000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그래서 지금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현금이 통장으로 캐시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6,000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마트나 뭐 이런 데는 뭐 20만 원 쓰게 되면 200원 또는 300원 정도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정보를요, 제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 공유가 아니고 전달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제가 과거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혜택이라는 부분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정말 제품이 좋은지, 일반 경쟁력이 가격으로서도 경쟁이 있는지, 진짜로 바꿔준다 해놓고 바꿔주지 않으면서 말만 그래 하는지.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것을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저 사람들, 서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일들이 아는 지인으로 이루어질 건데 5,000원, 10,000원짜리를 반품을 하겠나. 반품 안 할 걸 알고 미리 이런 걸 걸어놨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름 머리 괜찮죠. 예. 근데 에나 꽃강이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시간에 많은 매출이 일어났었고 그 기네스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단시간에 많은 반품이 일어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알고 뭐시고 뭐 없는 거죠. 일단 해보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확인 작업을 거치고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죠. 어차피 쓰는 장바구니를 만들든 아니면 필요한 생필품을 아메이로 집중해서 써라. 왜? 너한테 좋고, 너한테 좋으니까. 그리고 환경도 살리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20만 점씩 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가 아메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정기 배송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든 아니면 뭐 이제 요즘은 다 모바일로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로 인한 S로 인한 전체 매출을 합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메리트입니다. S의 전체 매출의 합은 80만 점이 되는 거죠. 80만 점은 저게 6%에 해당이 되니까 68에 48에서 48,000원 금액이 나오죠. 48,000원이라는 금액은 80만 원에 대한 캐시백인 겁니다. 그러면 S의 몫은 나로 인한 전체 매출액의 포지션을 빼고 남는 게 S의 몫이 되겠죠. 자, 나의 어떤 포지션은 뭐냐면 60만 점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A와 B니까. 60만 점은 6%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36,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S의 몫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80만 원에 대한 48,000원. 그래서 60만 원에 대한 36,000원을 빼고 남는 금액. 12,000원이 S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A와 B의 몫은요. A와 B의 몫은 각자가 20만 점이죠. 각자가 20만 점이기 때문에 3%의 혜택이 되고요. 3%는 3일에 6,000원. 6,000원씩 각각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고 남는 거면 24,000원이 제 캐시백이 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먼저 했던, 저한테 정보를 제공했던 스폰서라는 사람보다 제가 수입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폰서라는 분은 어차피 정기 배송을 통해서 집에 필요한 것들을 썼어요. 정기 배송을 하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든 아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채널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한 명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는요 A와 B에 대한 노력을 2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노력순으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나중에 이 정보를 받아들였던 B라는 친구가 가장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함께 나눈다라는, 많이 나눈다라면 B가 당연히 가장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겠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알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어차피 쓰는 걸 정기 배송을 하자. 어차피 쓰는 거 고정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몰았으면 나한테도 혜택이 클 거다. 이런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가구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에서 20만 원씩 소비를 하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7가구가 되고 총 매출액은 140만 점이 되게 되는 거죠. 140만 점은 9%에 해당이 되고요. 12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 혼자 다 가질 수가 없죠. 각자가 20만 점씩 했기 때문에 각자가 했던 만큼 20만 점, 6천 원이었죠. 6에 36, 3만 6천 원을 빼고 남는 금액 9만 원이 제 수입금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여기서 하나를 이제 캐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만 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20만 점을 정기 배송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냥 6천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그림 이전에 A와 B라는 사람한테 정보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 2명한테 정보 제공을 하게 되니까 24,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된 거죠. 지금의 그림에서는 6가구한테, 6명한테 이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면 9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1명에서 6명. 예, 6배가 늘어난 거죠. 근데 금액은요,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광범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연잎이라 그러죠. 연잎이 매일 배로 늘어납니다. 매일 배로 늘어나는데 그 연못을 다 가득 연잎으로 채우기까지는 30일이 걸려요. 30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29일째는 어느 정도 차겠습니까? 결국 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 되는 것은 아주 미비하게 보이지만 반이 차는 순간 그 다음 날이 되면요. 그것을 가득 채운다라는 거죠. 1명이 2명 되는 시간이나요. 100명이 200명 되는 시간이나 1000명이 2000명 되는 시간은 거의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순식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렸던 정보를 이렇게 나눔을 받은 그 친구가 해보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SOP 이제 장바구니죠. 그 혜택도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도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왜 정기 배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게 됐습니까?
많은 어떤 그런 체인, 옛날에 어떤 슈퍼들이 사라지면서 대형 할인점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버린 거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쇼핑을 애용하고 계십니까? 그게 체계화되어 버렸다라니까요. 그 변화 속에서, 경제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전기 배송이 체계화되어 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선점하는 거죠. 이렇게 네 분한테 이렇게 각자들이 알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런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각 가구에서 그냥 20만 점씩 전기 배송 썼다라고 했을 때 네 분한테 알렸으니까 저 한 그룹에는 총 5가구가 되겠죠. 5가구에서 20만 점씩 하니까 100만 점. 100만 점은 6%에 해당이 되는 거죠. 120만 점이 안 되니까 그 6%에 해당이 되고 6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저 그룹에 떨어지는 거죠. 다 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각자가 알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 본다라면 이런 100만 원짜리가 6개죠. 예, 6개 이렇게 어떤 형태도 4명씩 늘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포함하면 한 그룹당 100만 원이니까 6개면 600만 원. 저도 전기 배송을 했겠죠. 근데 620만 원인데 저는 전기 배송을 끊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전기 배송이 아닌 점수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620만 점이 아닌 600만 점이 되는 거죠. 600만 점은 저기에 해당하는 게 15%에 해당이 됩니다. 15%는 90만 원. 예, 90만 원 이제 혼자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6만 원짜리 6개니까 66에 36, 36만 원 빼고 남는 금액 54만이라는 금액이 나한테 주어지는데요. 이것을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저한테 캐시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이 네 가구가 다시 두 가구씩 한테 알렸다면 총 13명이 되고 260만 점 그룹이 되고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1만 2천 원. 알아서 각자한테 했던 만큼 다 돌려주게 됩니다. 저로 본다라면 이렇게 똑같이 늘어났다고 봤을 때 1580만 점. 예. 그러면 25%. 지금 몇 프로죠? 25% 맞나요? 23%, 25%, 26%가 되나요? 24%, 25%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395만 원. 그래서 187만 2천을 빼고 남는 금액 이렇게 나오는데 환산하면 지금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캐시백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론즈, 빌더 이렇게 되면 훨씬 이렇게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괜찮은 일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달 인쇄 형태로 수입이 창출된다는 그게 실질적인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예, 어차피 이 제품이 뭐냐면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은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요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터졌을 때 다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땠습니까? 생필품 사러 다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트가 동이 날 정도로. 예. 우리나라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고. 대한민국 만세. 예.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생필품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빼낼 수 있는 현금줄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매달 이랬던 전기 배송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매달 어떻습니까? 신제품이 추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도 가속이 붙는 거죠. 예전에는 아메이 제품, 본 제품이 하나가 들어올 때, 신제품이 본사에서 하나가 들어올 때, 원폰이라 그러죠. 위탁 제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신제품이 본사에서 하나가 들어오면 몇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속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카탈로그 두꺼워진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얼마나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더 들어오겠습니까? 예, 신제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인쇄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1000만 매출액, 전체 한 달에 1000만 매출액 일으키는 사람을 SP라 그럽니다. 물론 브론즈 빌드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 겁니다. 평균적으로 빌드를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균 수입이 2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 거고요. 1년에 3번을 하게 되면 GP라 그럽니다.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년에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 그러고요. 핀 보너스까지 주어집니다. 플래티늄이 되는 순간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때부터는 본사에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내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이때부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고요. 예.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에서 1년 내에 12달을 다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4천에서 4,500만 원 연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브론즈 빌더까지 한다라면 정말 7천이 넘어가는 연봉을 되는 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갑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함께 수입도 늘려가고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 늘려가는 거죠. 도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되면 사파이어라 그럽니다. 예, 연봉은 훨씬 더 올라가고, 물론 빌더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될 겁니다. 3명에서 5명을 이런 분들을 도움을 드리게 되면 에메랄드라고 그러죠. 8천에서 1억이죠. 지금 에메랄드 정도만 되더라도요, 1억이 훨씬 넘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분한테 이런 분들을 도움을 드리게 되면, 6분 이상이죠. 6분한테 도움을 드리게 된다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봉은 이제 2억 이상을 가는 거죠. 여행을 갈 경우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데 지금 여행을 못 가니까, 그렇네요. 함께 잘 되는 겁니다. 윈윈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되고 네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윈에서 첫 번째 윈은 당신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250만 원 벌어야 회사에서 나한테 인센티브로 100만 원 정도를 주니까. 그럼 누가 더 좋습니까? 250만 원, 250만 원 버는 당신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200만 원, 250만 원 버는 당신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도움을 통한 인센티브를 당신한테 뺏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것은 훨씬 당신들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윈이라는 건 윈윈이 아니라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더 이상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메이는요, 요 계란 한 판에 있는데요. 몇 개 없습니까? 한 개 없죠. 그래서 아메이는 한 개가 없는 일입니다. 다 이게 다이아몬드 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9그룹을 독립시키면 수석 다이아몬드. 이 체계들이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만 파운더스 수석, 그리고 더블, 파운더스 더블, 트리플, 파운더스 트리플, 그리고 크라운 엠버스더,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더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한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멘은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내 하나로 어떤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요, 지금까지 해봐도 잘 안 됐는데 어떤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일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림처럼요,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신 뭐냐면 저 구덩이가 있을 때 잡고는 있어야 되겠죠. 안 떨어지려면.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 하루하루를 지어가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버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인데 여러분 그 초의 책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셨어요. 기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는 생존할 것이며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단기적 비상조치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일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어떤 그런 비대면들이 완전하게 대면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어쩌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적응하고 내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 그 어떤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를 바라고요. 어쩌면 또 다른 어떤 시작점을, 상황은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패턴에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턴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